안녕하십니까. 농지 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 과학교실은 자연 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금 원과 관련한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공통현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명하는 내용은 논증기하 69번째 증명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증명 38의 내용이었던 내접 사각형의 성질과 내접 사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이 성질은 오늘 명제의 증명에 사용되므로 결론만 간단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증명 38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접한다는 것은 원의 안쪽에서 접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도형이 내접 사각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각형 중에서 어떤 사각형이 내접 사각형이냐 하는 것이죠. 원에 접함으로 원이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림처럼 한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원 주위의 임의로 서로 다른 네 점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네 점을 한 방향으로 순서대로 연결하면 사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도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보통 줄여서 내접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이해되었죠? 내접 사각형을 이해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내접 사각형이 가지는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림처럼 주어진 사각형이 내접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원주위에 있는 원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당연하겠죠. 이 원은 내접 사각형의 정의에 의해서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접 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내각을 합하면 그림에서는 빨간색 각과 파란색 각 또는 노란색 각과 녹색 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한 각의 크기가 반드시 평각인 180도 또는 이 직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지점을 A, B, C, D라 하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각 A 플러스 각 C는 이직각 파이가 되고 각 B 플러스 각 D도 이직각 파이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두 번째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접 사각형의 두 번째 성질을 명제로 표현하면 이번에도 그림처럼 주어진 사각형이 내접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원주위에 있는 원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접 사각형의 변을 차례로 연장하여서 각 꼭지 각에 대한 외곽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외곽에 대한 작도를 잘 이해됐죠? 물론 한 꼭지점에 있는 두 외곽은 막 꼭지각으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내접 사각형의 두 번째 성질로 각 외곽은 그 외곽에 대하여 네 대각과 그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외곽이죠. 한 외곽은 그 외곽에 대한 네 대각과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선 같은 색의 외곽과 내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여기서도 꼭지점을 A, B, C, D라 하고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내각 A는 외곽 C와 같고 내각 B는 외곽 D와 같고 내각 C는 외곽 A와 같고 내각 D는 외곽 B와 그 크기가 같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내접 사각형의 세 번째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림처럼 주어진 사각형이 내접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원주 위에 있는 원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각형의 각 변의 경계에서 마주보는 변의 경계에 대각선을 그으면 이웃변과 대각선은 양쪽에 각각 하나의 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변인 경우 대각선을 그으면 이웃하는 변과 대각선이 녹색 각 두 개를 만드는데 이 녹색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파란색 변인 경우에도 맞은편에 같은 크기의 파란색 각 두 개를 만들고 노란색 변인 경우에도 맞은편에 같은 크기의 노란색 각 두 개를 만들고 빨간색 변의 경우에도 빨간색 각 두 개를 만듭니다. 이 두 개의 각이 같은 것은 원주각 한 현에 대한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원주각은 같아지는 것이죠. 내접 사각형의 변에 대한 대각선 각은 변의 원주각이므로 같은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성질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각 꼭지점을 A, B, C, D라고 하면 빨간색 각변 각 ACB는 각 ADB가 되고 녹색 변에 대한 각 BAC는 각 BDC가 되고 파란색 변에 대한 각 CBD는 각 CAD가 되겠습니다. 또 노란색 변에 대한 각 DCA는 각 DBA가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지금까지 주어진 사각형이 내접 사각형이면 세 가지 성질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성질의 영명제도 성립합니다. 어떤 주어진 사각형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성질이 성립하면 결론이죠. 앞에 명제의 결론입니다. 그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이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내접 사각형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대각의 합이 이직각이면 내접 사각형의 성질 1이죠. 그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이므로 외접원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두 대각의 합도 이직각이 되겠죠. 두 번째 내접 사각형을 결정하는 조건은 주어진 사각형 ABCD에서 어느 한 곳의 외곽과 그 네 대각이 같으면 그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접원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외곽에 대해서도 네 대각이 같으면 내접 사각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내접 사각형의 세 번째 성질로 내접 사각형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어진 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임의의 한 변, 여기서 녹색 변으로 정하겠습니다. 녹색 변에 대한 두 대각선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대각선은 그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각형에 대한 외접원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오늘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데 적용할 내접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통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현을 정의하겠습니다. 공통현은 이름 그대로 한 원에 대한 현이 동시에 다른 원에 대한 현이 되는 현으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에 현의 길이가 0이 되는 극한 상태에선 현이 접점이 되므로 두 원에 대한 공통 접점이 되는데 이 공통 접점도 공통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공통현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공통현으로 두 원이 부분으로 겹치는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두 원이 겹치면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하면 공통현이 됩니다. 이 공통현의 길이가 0이 되는 경우는 두 원이 서로 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엔 두 원에 대한 공통 접선을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현에 대한 정의가 잘 이해되었죠? 공통현에 대한 정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증명할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성질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공통현의 성질은 공통현을 만드는 각각의 원에 할선 한 개를 그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가지는 성질입니다. 성질이 적용되는 도형을 만드는 것이죠. 이 성질의 핵심 내용만 명제로 표현하면 공통현을 가진 두 원에 대한 할선의 할선분의 곱이 같다는 것입니다. 공통현을 만드는 두 원의 할선을 긋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명제에 적용되는 형태는 세 가지로 제한을 하고 각각의 경우에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두 할선이 공통현을 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일반적인 공통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 원에 대해 공통현과 평행이 아닌 할선 하나를 작동합니다. 임의의 할선인데 공통현과 평행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할선은 공통현의 연장선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선과 원은 두 점에서 만나면서 할선분을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원을 지나는 다른 할선은 이 교점을 지나는 할선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이 할선도 원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 같은 결합 도형이 명제가 성립하는 도형입니다. 도형의 형태를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형의 형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도형에 대한 증명을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원에 색을 입히고 빨간색 원에 대해 할선이 원과 만나는 교점을 A와 B, 파란색 원에 대한 할선의 교점을 C와 D, 공통현의 경계를 E와 F라고 하고 세 직선의 교점을 P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할선과 공통현의 연장선은 빨간색 원에 대해 원 밖에서 만나는 할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증명한 할선분의 정리에 의해서 할선분 PA와 PB의 곱은 공통현 할선분 PE와 PF의 곱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또 파란색 할선과 공통현의 연장선은 파란색 원에 대해 원 밖에서 만나는 할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할선분 정리를 적용하면 할선분 PC와 PD의 곱은 공통현 할선분 PE와 PF의 곱과 같습니다. 서로 같은 것은 같으므로 공통현의 할선분과 같은 두 할선분의 곱이 같은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공통현을 가지는 두 원을 공통현으로 결합한 하나의 원으로 이해하면 명제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원에 대해서 할선분 정리를 적용하면 할선분 PA 곱하기 PB는 할선분 PE 곱하기 PF가 되고, 파란색 원에 대해서 할선분 정리를 적용하면 PC 곱하기 PD는 선분 PE, 할선분이죠. 할선분 PE 곱하기 PF가 됩니다. 선분 PE와 할선분 PE와 PF의 곱이 공통이므로 같은 것은 같아서
할선분 PA 곱하기 PB는 할선분 PC 곱하기 PD가 됩니다. 세 개의 활선을 함께 표현하면 할선분 PA 곱하기 PB는 공통형 성분이죠. 공통형 성분 PE 곱하기 PF는 할선분 PC 곱하기 PD가 되어서 증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두 할선이 공통현을 한 점에서 만나면서 가로지르는 경우입니다. 명제가 적용되는 도형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두 원이 만나서 노란색 공통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원에 대한 한 할선이 공통현을 가로지르도록 작도합니다. 이 할선은 구분하기 좋게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 파란색 원에 대해서도 한 할선을 작도하는데 이 할선은 빨간색 할선과 공통현의 교점을 지나도록 작도합니다. 이 도형이 명제가 되는 도형입니다. 두 할선이 공통현 위에서 만나기만 하면 임의의 할선으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도형에 대해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편의를 위해 빨간색 원과 할선이 만나는 교점을 A와 B, 다른 할선의 교점을 C와 D, 공통현의 경계점을 E와 F라고 하고 세 직선의 교점을 P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공통현은 두 원에 대해 각각 공통할선이 됩니다. 그러면 공통현 또는 공통할선과 빨간색 할선은 빨간색 원에 대해 원 안에서 만나는 할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선분 정리에 의해서 할선분 PA와 PB의 곱은 다른 할선분 PE와 PF의 곱과 같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통현과 파란색 할선은 파란색 원에 대해 원 안에서 만나는 할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선분 정리를 적용하면 할선분 PC와 PD의 곱은 다른 할선분 PE와 PF의 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경우처럼 서로 같은 것은 같으므로 빨간색 할선분의 곱과 파란색 할선분의 곱이 같은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증명 내용을 간단히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원과 파란색 할선에 대해서 할선분 정리를 적용하면 할선분 PA 곱하기 PB는 공통현 할선분 PE 곱하기 PF가 되고 파란색 원에 대해서도 할선분 정리를 적용하면 할선분 PC 곱하기 PD는 PE 곱하기 PF가 됩니다. 선분 PE 곱하기 PF의 곱이 공통이므로 같은 것은 같아서 할선분 PA 곱하기 PB는 할선분 PC 곱하기 PD가 됩니다. 세 개의 할선을 함께 표현하면 할선분 PA 곱하기 PB는 공통현 할선분 PE 곱하기 PF는 다른 할선분 PC 곱하기 PD가 되어서 증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그런데 공통현을 가진 원의 할선을 그을 때 두 할선이 겹쳐져서 공통현을 지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도형에서 파란색 원에 대한 할선이 빨간색 원에 대한 할선과 겹쳐지는 것이죠. 그림의 편의상 겹치지 않고 약간의 간격이 있게 표현하였지만 겹쳐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통현의 성질 1은 성립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두 할선이 겹쳐지더라도 기준원에 대한 할선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파란색 원에 대한 할선분은 파란색 선분이 되고 빨간색 원에 대한 할선분은 빨간색 선분이 됩니다. 이 두 할선분의 곱은 앞의 증명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인의 첫 번째 성질로 공통현이 있는 두 원의 결합 도형에서 두 할선분의 곱이 같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공통인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인의 두 번째 성질을 명제로 표현하면 공통인의 경계를 지나는 할선이 각각의 원과 만나는 교점을 이은 두 선분은 평행이다가 되겠습니다. 이 명제가 적용되는 도형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그림처럼 공통인이 있는 두 원이 있습니다. 이 도형에서 공통인의 경계점을 지나는 할선 하나를 긋습니다. 이 할선은 어떤 기울기로 그리더라도 반드시 두 원을 동시에 지나갑니다. 이 성질은 증명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직관으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경계점을 지나는 할선도 작도합니다. 이 할선도 반드시 두 원을 지납니다. 그러면 각각의 원에서 할선과 원과의 두 교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선분이 서로 평행이 된다는 것이 명제의 내용이고 공통현의 두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명제의 내용과 적용되는 도형 형태가 잘 이해가 되었나요? 지금부터 평행 기호를 지우고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두 선이 평행인 것은 억각이나 동위각이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 명제는 증명 3으로 증명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근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의를 위해 할선의 교점을 A와 B, C와 D라고 하고 공통현의 경계는 E와 F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CFE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접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한 외곽은 그 외곽에 대응하는 네 대각과 크기가 같습니다. 기준 네 대각을 각 CAE로 잡으면 그 네 대각의 네 대각에 대응하는 외곽은 각 EFD가 됩니다. 그런데 각 EFD는 사각형 EFDB의 내각이고 이 내각을 네 대각으로 잡으면 대응하는 외곽은 각 DBG가 됩니다. 선의 경계를 G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같으므로 각 CAE와 각 DBG는 빨간색 할선에 대한 동위각으로 선분 AC와 선분 BD가 평행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적용하면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도형 형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증명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ACFE와 사각형 EFDB에서 각 CAE와 각 EFD는 내접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내각과 네 대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또 각 EFD와 각 DBG도 똑같은 성질에 의해서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 것은 같다는 동일률에 따라서 각 CAE와 각 DBG가 같고, 그런데 각 CAE와 각 DBG는 동위각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분 AC와 선분 BD가 평행이 되어서 증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그런데 두 할선이 원주위의 한 점에서 만나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도형에서도 명제는 성립하므로 이 도형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림처럼 공통연을 가진 두 원이 주어져 있을 때 공통연의 경계를 지나는 할선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경계를 지나는 할선도 작도할 수가 있는데 이 두 할선이 아주 공교롭게도 원주위의 한 점과 똑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할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0이 되므로
이 점은 접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 접점이 교점을 지나는 선은 접선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물론 다른 쪽 교점을 연결한 선은 앞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접선을 포함하여 세 직선이 원주 위의 한 점에서 만드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작도된 도형에서도 이 명제가 적용됩니다. 도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도형에 대해서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접점을 T라고 하고 빨간색 할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B는 교점이 없으므로 연장선 위의 점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할선의 교점은 C와 D라고 하고 공통현의 경계는 E와 F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 ETB는 접선 현각으로 대응하는 원주각 EFT와 같습니다. 접선 현각과 원주각은 같죠. 앞에서 증명하였습니다. 또 각 FTD도 접선 현각으로 원주각 FET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각형 EFCA는 빨간색 원의 내접 사각형입니다. 그러므로 내접 사각형의 성질에 따라서 보라색 각 TFE는 사각형의 외곽이므로 대응하는 내 대각인 각 EAC와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녹색각도 녹색 외곽과 내 대각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접선 BD와 교점 연결선 AC에서 억각의 위치에 있는 두 각이 같으므로 두 선은 평행이 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에도 증명 내용을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ETB는 각 EFT와 같습니다. 접선 현각과 원주각의 관계죠. 그리고 사각형 EFCA에서 각 EFT와 각 EAC는 내접 사각형의 외곽과 내대각으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같으므로 각 ETB는 각 EAC와 같은데 두 각이 억각의 위치에 있으므로 선분 AC와 선분 BD가 평행임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만약 두 할선의 교점이 그림처럼 두 원의 중심 연결선을 위에 있는 경우는 공통현도 평행이 되어서 선분 AC와 선분 BD와 선분 EF가 모두 평행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공통현의 길이가 0인 특수한 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도형에서도 명제는 성립합니다. 그림처럼 공통현이 있는 도형에서 공통현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0이 되면 공통현은 접점이 되고 두 원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통현 또는 접점을 지나는 접선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의 형태가 이해되었죠? 이렇게 두 원이 접한 도형도 공통현의 두 번째 성질인 명제가 성립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공통현이 접점이 되었으므로 공통현의 양쪽 경계는 모두 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명제의 내용에 따라서 경계를 지나는 할선은 접점을 지나게 작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할선이 원과 만나는 교점을 연결한 선을 각각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 된다는 것이 명제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었죠? 지금부터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증명을 위해서 평행 기호는 지우고 원은 색을 입히겠습니다. 이번에도 편의를 위해 한 할선이 두 원과 만나는 교점을 A와 B라고 하고 다른 할선이 만나는 교점을 C와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원의 공통 접점은 T라고 두고 접선의 경계는 E와 F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 BTF는 접선 현각입니다. 그러므로 대응하는 원주각인 각 BCT와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각 ATE는 막꼭지 각으로 각 ADT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은 같아서 억각의 위치에 있는 각 BCT와 각 ADT가 같으므로 선분 CB와 AD가 평행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물론 반대편 접선 행각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 내용을 수식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각 BTF는 접선 행각으로 대응하는 원주각인 각 BCT와 같습니다. 또 각 BTF는 각 ATE와 막꼭지각으로 같습니다. 또 맞은편 접선 행각인 각 ATE는 대응하는 원주각인 각 ADT와 접선 행각은 원주각이므로 같습니다. 따라서 각 BCT와 각 ADT는 서로 억각의 위치에 있으므로 선분 CB와 선분 AD가 평행이 됨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증명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늘까지의 강의로 평면 도형의 성질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평면 도형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고급 수준의 정리인 톨레미 정리나 맨션 정리, 심슨 정리, 오일러 삼각형 정리 등은 기본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